죽어가는 과부를 살려주고 만석군이 된 떠돌이 사내.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한겨울밤, 한양 외곽의 허름한 주막 뒤편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5, 애틋한 눈매의 과부 매화였죠. 그녀는 본래 시골에서 정직한 농부의 아내로 살았으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남편을 잃은 후 시댁의 모진 구박에 시달렸습니다. 과부 팔자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왔다. 는 시어머니의 독설을 견디다 못해 매화는 결국 생계를 위해 한양의 최부사댁 몸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매화에게 닥친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부사댁 도련님 최 도련님이 밤마다 매화에게 추근거린 것이죠. 매화가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단호히 거절하자 도련님은 자신의 몸종 은실과 흉계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은실은 매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최부인 마님의 귀한 자수 보따리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매화가 귀한 보물을 훔쳤다. 는 소문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매화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최 부사는 노발대발하며 매화를 매질하고 차디찬 겨울밤에 쫓아냈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며칠을 산하를 떠돌던 매화는 점점 기력이 빠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눈밭에 쓰러진 매화는 마지막 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파에 시달리던 떠돌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매화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도윤은 서둘러 매화를 품에 안고 인근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매화의 몸을 느끼며 그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주막 주인 할머니는 처음엔 이런 걸 데려와서 어쩌려고 라며 투덜거렸지만 도윤의 애처로운 눈빛과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가진 품삯 전부를 털어 따뜻한 방을 얻고 매화를 온돌방에 눕혔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그는 사흘 밤낮을 꼬박 매화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도윤 역시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28살 호라비로 사랑하는 아내 연하와 어린 딸 하랑을 돌림병으로 잃은 과거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도윤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수군거리자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품파리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죽음의 문턱에 선 매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도윤은 정성껏 매화에게 미움을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도 도윤의 지극한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직접 약초를 구해다 달여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매화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묻는 매화에게 도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 사랑방입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도윤을 바라보며 매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혜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나요? 도윤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처지라 남의 아픔을 압니다. 그 말에 매화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매화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기는 여전했죠. 도윤은 매화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매화는 그럴 수야 없지요. 이미 은혜께 폐만 끼쳤는데 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다니기 외롭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매화는 도윤의 진실한 마음에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인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매화는 도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농사의 품팔이를 하고 매화는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면하게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주막이나 움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서로의 아픈 사연을 나누었지요. 죽은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고을에 정착하여 작은 토막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계속 떠돌 수도 없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도윤의 제안에 매화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방은 작았지만 밤에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남녀가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도윤은 새벽 일찍 나가서 논밭일을 하고 매화는 집에서 바느질품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매화가 정성껏 지은 밥상을 받으며 도윤은 덕분에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라고 말했고 매화도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서로의 한숨 소리와 훌쩍거림이 들렸거든요. 도윤이 여보 미안해. 하랑아 아빠가 미안하다. 라며 잠꼬대를 하면 매화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매화가 여보 보고 싶어. 라며 울먹이면 도윤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뒤척였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아픈 과거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소리가 많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매화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지만 도윤 역시 자신도 잠꼬대를 한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화가 먼저 마음을 열어 남편과의 행복했던 나날과 돌림병으로 남편을 잃은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도 아내 연하와 딸 하랑을 잃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죠.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수군거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도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도윤도 매화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도윤이 일 나가기 전에 매화가 정성껏 싸준 점심거리를 받을 때면 손이 스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색해했습니다. 어느 날 매화가 몸살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도윤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매화가 아픈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올게요. 도윤은 발품을 팔아 약을 구해왔고 밤새 매화를 간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며 눈물을 흘리자 도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이 부부 아니래. 아니라니, 그럼 무슨 사이야? 과부랑 호라비가 한 집에서 산다니 말이 되나?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매화의 바느질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부인이라는 현관 부인이 매화가 지은 저고리를 보고 크게 칭찬했죠. 이런 바느질은 처음 보네. 정말 솜씨가 뛰어나구나. 혹시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나? 궁중 침선일 말이네. 매화는 열심히 배우겠다며 기회를 잡았고 현관 부인은 자신의 집 침선 일부터 맡겨보며 잘하면 한양 궁중일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기존 바느질쟁이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설치고 난리야? 천한 몸종 출신이 어디 감히? 그들은 매화가 만든 옷감을 일부러 더럽히거나 실을 끊어놓는 등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한편 도윤도 농사 경험을 인정받아 현감댁 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사또가 직접 제안했지만 기존 머슴들과 관리인들은 터세를 부렸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이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어느 날 매화가 현감댁에서 부인의 치마를 만들고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바느질쟁이가 몰래 와서 검은 먹물을 뿌려 놓았습니다. 매화는 울먹였지만 다른 바느질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도윤도 농장에서 다른 머슴들이 일부러 농기구를 망가뜨리고 도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모함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도윤이 매화의 손을 꼭 잡고 말하자 매화도 우리 힘내요. 서로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라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은 마주 잡힌 채로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현관 부인이 직접 조사한 결과 질투심에 불타던 다른 바느질쟁이가 일부러 바늘을 박아 넣은 것이었죠. 방해 공작을 벌인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도윤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다른 머슴들이 농작물을 일부러 망쳐놓고 도윤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현감이 직접 확인해 보니
도윤의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농장이 고을에서 제일이 되었네. 현감의 칭찬에 방해꾼들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며 처음으로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두 사람은 평소보다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도윤님,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매화도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매화의 바느질 솜씨는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궁중에서도 정식으로 주문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죠. 도윤이 관리하는 농장들도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높은 수확량을 자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화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걱정되어 물어보니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 죄스러워요. 라고 말했죠. 도윤도 저도 그래요. 연하와 하랑이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면서 도윤은 매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화도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라며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매화가 남편의 제사상에 절을 올렸고 도윤도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현감 부부가 주례를 서주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매화와 도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매화의 바느질방은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큰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도윤의 농장 사업도 크게 번창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만석군이 되었지요. 현감이 만석군이 다 됐네 하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자신들의 큰 기와집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화가 말하자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건 하늘의 뜻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도윤이 죽어가는 매화를 구한 선행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듯이 진정한 사랑과 성실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다면 누구나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